자, 목요일 시간 이제 중국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이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신용지표 서프라이즈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좀 시장 상승했는데요. 근데 다만 춘전 전보다는 탄력이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우선 신용지표 보시면 신규 연화 대출이 4.9조 원, 기업 중장기 대출이 3.5조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업 중장기 대출이 증가로 이 제조업 투자는 꾸준히 양호한 흐름이 보일 전망이고 인프라 투자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가계 중장기 대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세부 항목 간의 희비가 좀 엇갈렸지만 컨센서스 상회한 신용 지표를 통해서 최소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좀 상거래에 불과했지만 이 시장이 전주 대비 반등에 성공했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좀 수익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절 영향으로 2월 달의 지표 공백, 현재는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춘절 전보다는 좀 약해진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를 한 줄 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중국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저희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대외 환경으로 미중 갈등이입니다. 최근 이른바 이 정찰 풍선을 둔 미중 간 비난전이 좀 가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 풍선이 작년 5월 이후에 중국 영공을 최소 10차례 이상 지나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정찰 풍선의 별미로 중국 기업이 6개 기업을 제외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중 간 서로 맞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의 미중 갈등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미중 갈등 격화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무기 중에 미국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의 대만 순방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만 정체법은 외교적 이슈로 인해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군사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이 국방 수군법이라는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올해 국방 예산에는 대만에 대한 대만 무기 또한 지원금이 4년간 450억 달러, 5년째 추가 1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 한국이나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과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환태평양 합동 연습에 내년부터는 대만도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러한 미국 측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고 이 메카시의 대만 방문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반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의 단합을 위해서 정치적 카드로 중국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대만 방문 일정을 필두로 미중 갈등이 재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려해야 할 것이고 이 또한 글로벌 주식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할 이슈는 중국 내부 이슈인데요. 중국 재고랑 올해의 이 회복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이 완제품 재고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완제품 재고 소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재고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하락세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재고 소진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중국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은 원자재 재고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제조 완제품 재고액은 작년 12월에 고점을 통과했습니다. 사이클상으로는 현재 재고 상황이 지난 2015년 연말과 좀 유사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완제품 재고 감소하고 원자재 재고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1월 PMI 지표 역시 상승했고 내수 회복과 기업 재고 확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즉
중국 제조업 이익 압박이 가장 큰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제조업 이익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제조업 이익은 2분기와 3분기에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2분기 이익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는 생산량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 생산 기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분기 이익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는 가격에 기인합니다. 올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전 두 번째로 올해 제조업 이익 증가율을 평균적으로 3.3%로 또한 3분기부터 플러스 전환될 전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2분기에 생산량이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겠지만 2분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4개 분기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2분기 이익은 여전히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중국에서 볼 때 이제 미중 관계는 풍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 정치와 관련된 이 국방수권법 관련된 부분 좀 기억을 해두겠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이 언제 좀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이었습니다.